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 아마 주주환원을 높여가는 건 맞지만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어느 정도의 배당과 주식 소각의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200조,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100조는 조금 너무 우리가 높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너무 높게 불렀다가 실제로 그 정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도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하락했는데도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지금 이건 글로벌 반도체가 모두 마찬가지죠.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의 반도체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다시 AI 캐펙스와 관련된 의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과연 반도체가 계속 갈 수 있느냐? 특히 엔비디아의 이제 순환거래 지금 의심이 다시 높아진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월가와 함께 한 5천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엔비디아가 보증을 써서 엔비디아의 칩을 그들이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순환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순환금융이라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봤던 이 버블의 시작 자체가 소위 펀더멘탈로 돌아간 게 아니고 금융위로 밀어붙인 시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던 버블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마이크론, 그다음에 샌디스크, 우리나라의 뭐 두 반도체 빅2 두 종목들, 일본의 키옥시아, 이런 종목군들이 모두 최근에 힘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미국 지수가 강한 거지 미국 반도체 종목군들은 최근에 굉장히 답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본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의심들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또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어떤 IT 기업도 투자를 줄인다고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의심이 시작되면서 전체적으로 포지션 청산, 과했던 수급의 포지션 청산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이런 구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지션 청산이 나타난 게 아무리 빠르게 우리가 추적해봐야 7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8월 말 정도까지는 이런 포지션 정리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아마 반도체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메모리 반도체가 2027년 2분기 피크아웃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피크아웃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반도체는 피크아웃이 나타난 형태가 역V자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의 정점을 찍고 이익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죠. 이익의 정점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내년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 4분기가 될 수도 있고 올해 4분기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익의 정점을 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일정 수준의 이익을 계속 나타내는 경우라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미 그런 주가의 흐름의 가장 큰 예시가 엔비디아 아닐까요? 엔비디아가 올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적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여전히 70가 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죠? 굉장히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시장이 특별히 그려낸 부분이 없고 오히려 경쟁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의심이 나왔을 때 한번 급하게 불어졌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전고점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넘어가는 형태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반도체도 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CT의 말대로 정말 내년 2분기가 정점이고 그때부터 이익이 조금씩은 둔화되는 형태로 간다면 계속 올라가는 주가란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도 내년 정도의 정점을 찍고 주가는 좀 옆으로 굉장히 답답한 형태로 박스 형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 CT의 2분기 정점의 핵심은 그때가 이익이 정점이고 가파르게 떨어진다면 과거의 그 사례를 반복하는 게 되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LTA로 그러니까 장기 계약으로 이미 계약을 확보해 놓고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까지 다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거처럼 이익이 정점을 찍고 역V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우리가 반도체 종목이 급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내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속성상 뭐 1년에서
반년 정도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지금의 반도체 주가는 최근에 급락해서 한 번 정도는 오른쪽 어깨를 만들기 위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 정점과 이익 하락이 맞다고 치더라도 매도의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최근에 하이닉스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약속한 주주환원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시장이 긍정적 해답을 던져주지 않고 계속 대답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달 안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또 밀어놓은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약간 다른 것이,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일단 우리와 시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좀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지금 셀폰도 터지고 비메모리도 터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메모리가 약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 긍정적 모멘텀이 있는 반면 하이닉스는 이게 끝이라고 봐야죠. 근데 최근에 악재는 홀로오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악재의 재료가 더해지는 모습인데 첫 번째로 나왔던 건 뭐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엔비디아에게 조금은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한번 돌았고요. 두 번째로는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폭발적인 이익인데 주주환원이 전혀 없다는 실망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HBM 쪽에서의 이익을 제외하면 다른 쪽의 신규 모멘텀이 뭐 강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이닉스가 다른 두 경쟁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탄력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달 대규모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정말 그 정도 발표를 한다면 당연히 뭐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국 쪽의 추가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하이닉스가 해야 될 추가 캐펙스를 한번 고려해 보면 100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내에 공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 계획 하에서 어느 정도의 주식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어간다는 것이지 뭐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뭐 삼성전자 200조, 하이닉스 100조가 올해 내로 집행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반을 그러면 뭐 배당하거나 소각한다는 것인데 그 어떤 기업도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만약에 소각이나 주주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CT가 예를 들어서 내년 2분기가 고점이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주주환원은 딱 한 번으로 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 아마 주주환원을 높여가는 건 맞지만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어느 정도의 배당과 주식 소각의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200조,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100조는 조금 너무 우리가 높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너무 높게 불렀다가 실제로 그 정도 나오지 않을 경우에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지금 벌어들이는 돈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밝혀주는 것이 저는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라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이미 비중이 채워진 분들은 이제는 더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8월부터 한 9월 초까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많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8월 9월 초까지는 이런 종목을 살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비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뭐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아마 살 이유가 되겠지만 이미 충분하게 반도체 비중을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살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엔비디아의 이 순환금융과 관련된 부정적 이슈가 나타날 경우에는 반도체가 또 추가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최소한 더 사거나 뭐 공격적으로 사거나 반도체에 올인하거나 하는 전략은 8월 달에는 맞지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